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건국전쟁 제작하고 있는 김동현 감독입니다. 네, 저희 이제 일정이 오늘로서 이제 미국 취재 일정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날이라서 내일은 이제 또 저희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동안 여러분들 한 2주 가량 저희들이 이제 미국 취재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고 미국에 있는 교육민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주셔서 저희 취재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도 좀 드리고 또 저희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영화 건국전쟁 지금 이제 2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애초에는 조금 이제 좀 올 말쯤에 저희들이 그 The Birth of Koreans 그러니까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건국전쟁 1편에서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다뤘다면 이번 2편에서는 이제 1946, 7, 8년도 그러니까 45년 해방 이후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정말 극심한 좌우대립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좌익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심지어 김구 같은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1948년 50 선거가 있기 직전에 4월 19일인가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회담을 하죠. 그래서 조선정치정세, 의정제 같은 거 사인을 하고 뭐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38선을 베고 누울지언정 조국이 분단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일종의 이제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사실 김구가 얘기했던 통일정부 수립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주장했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념 자체에 대한 구분들이 없고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같은 민족끼리 외세를 극복하면서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실 1946, 7, 8년도 요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한민국이 건국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체제를 지향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속성을 지녀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비전들을 담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 경제적 번영, 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은 사실 1948년도 대한민국 건국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건국 1세대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건국 1세대들의 치열한 고민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좌익 공산주의자들과 끊임없이 대립했고 또 갈등을 일으켰죠. 그런 갈등 속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내고 공산주의를 극복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체제의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건국전쟁2에서는 바로 그 시기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1948년도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그 건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50선거가 총선거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 선거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좌익과 남노당 공산주의자들의 이 일종의 준동, 이 공산주의자들의 반란, 폭동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극복됐는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화를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출장 오기 전에 제주도를 취재를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취재했고, 일본 취재한 이유도 결국에는 제주 4.3 사건 때 상당수의 폭동의 주동자들이 이 검거를 피해 갖고서는 밀항을 했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본으로. 특히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죄의 가해자들, 그러니까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당시 폭동을 주도했던 남노당 세력들이 자신들이 범죄를 일으켜놓고 폭동을 일으켜놓고 결국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도망친 겁니다. 제가 이 증언을 듣고서는 정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주도 땅에서는 수많은 갈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의 주동자들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일본으로 도망을 쳤다?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은 폭동을 일어놓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일본으로 도망친 것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였던 이 제주도에서의 이런 반란 사건이 결국은 어떻게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그 본질, 사건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 심지어는 국가가 양민들을 학살했다.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이제 제주 4.3 사건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제주도에 가서 확인했지만 제주 4.3 기념관 같은 거 보면은 많은 역사적 기념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4.3 기념관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위패 보관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봤더니 말 그대로 제주 4.3 사건 때 희생되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위패들이었는데 거기에 수백 개의 불량 위패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으로 도망친 자들과 비슷한 거죠. 반란의 주종자들, 양민들을 학살했던 좌익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위패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같이 모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지금 이제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에서 한 일주일가량 집중적으로 자료 탐구를 했고 자료 발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상 제가 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소중한 역사적 자료들이 많이 발굴됐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1948년도에 그 기록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글을 좀 공개하는 것도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요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은 지난 얼마나 오랜 시간이 됐는지 저도 잘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4.3 사건 취재하면서 자주 봤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시신 앞에서 유족들이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뒤에는 이렇게 팔짱을 낀 미군이 고압적인 자세로 이 어떻게 한다면 유가족들을 이렇게 막 감시하거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뭐 그런 사진이다.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진을 좌익들이 4.3 사건의 기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진을 한겨레 신문, 한겨레 20일, 그리고 TBS,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TBS에서도 4.3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TBS에서 나온 뉴스에 보면은 제주 4.3 70주년이라 그러면서 여기다 빈 여백에다가 아주 친절하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잘못했수와 한 번만 살려줍수와 이렇게 제주도 사투리, 제주도 방언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 비련한 불쌍한 여인이 미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지금 학살당한 시신 앞에서 이렇게 그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 4.3 사건이 미군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였거든요. 밑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 21이 보도한 사진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또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인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기록문서보관청을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실이 1948년도 여수 순천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의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과는 무관한 사진이에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도 공개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 이 타임지에서 2013년도 4월 9일 날 제주도 특집 관련해 갖고 제주도 특집으로 이제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12년 전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내용인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진에 달려있는 캡션에 설명란에 순천의 두 유가족이 반란이 시작되면서 반군 학살 때에 의해 전사한 충성스러운 한국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고문인 랄프 블리스 중위는 아무런 조언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 뒤에, 이 여인들 뒤에 서 있는 이 미군의 실명까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당시 미국 종군기자였던 그 칼 마이던스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48년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당시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게 제주 4.3 사건의 어떤 현장 사진이라고 지금 왜곡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제도권 언론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이 거짓된 내용을 그대로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은 빨리 하루속히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 제주 4.3 사건이라고 지금 거짓으로 올라와 있는 이 여수 순천 사건 사진 조작처럼, 이런 이미지 조작처럼 수많은 역사적 현장에 있어서 잘못된 사실들이, 거짓들이 지금 행행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번에 건국전쟁 2를 제작하면서 또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개인의 정치적 판단, 개인의 역사적 판단, 역사에 대한 이해, 이거에 굉장히 심각한 오용을 준다는 것이죠. 한 개인이 잘못 인식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정치적 판단, 또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대중들의 생각을 좌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제주 4.3 사건이라고 어떻게 보면 사진이 굉장히 좀 비극적이죠. 그리고 뒤에 또 공교롭게도 미군 중위가 서 있다 보니까 이 사진을 마치 이제 미군의 고압적인 어떤 그런 그 자세, 그리고 그 당시에 군경에, 대한민국 군경에, 이 반란군들을 진압했던 대한민국 군경에 어떤 잔인함으로 지금 오도돼서 왜곡시켜갖고 지금 이제 유포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본적인 생각과도 맞닿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 그대로 자기들의 입맞게,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에 복무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왜곡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좀 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좀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좀 본격적으로 시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사실상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몸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의 사명은 결국은 기록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춰져 있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진이라든가 또는 필름, 이런 물적 증거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벌써 70년, 80년이 지난 세월이 오래 벌써 지나버린 상태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이러한 객관적 사실적 관계들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사진들이라든가 이런 필름, 동영상, 이런 객관적 문서들이 사실상 많이 훼손돼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치 진짜 바닷가 해변가에서 진짜 모래바늘 찾는 듯한 느낌일 때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작업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방향을 잡고 또 대한민국이 올바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한반도 곳곳에서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가 지금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바로잡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영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잘못된 자료들, 잘못된 어떤 왜곡된 역사적 해석들, 이런 이해들을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생각이 좀 이번에 영화 건국전쟁 2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획했던 일정들은 이제 다 소화가 됐고요. 생각보다는 많은 자료들을, 이번에 좋은 많은 자료들을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이번에 건국전쟁 2를 좀 제작을 하는데
또 영화가 또 풍부해지는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영화가 재밌고 흥미롭고 또 대중들에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저는 뭐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귀국해서도 역사적 자료를 올바른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는 작업들은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영화를 뭐 개봉하는 시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도 좀 개봉의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진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아스팔트에 나와셔서 제가 대구에서 모인 집회도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말 들불처럼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받아서 보다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광복전쟁 2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